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 내내 정치권을 강타했던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코인 이상 거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 그동안 가난하고 검소한 청년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인 투자 파문이 더욱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이거는 두께가 5만 원? 거고요. 신발은 37,000원.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 억울하면 소명하십시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해서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서울 남부지검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이상 거래로 판단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민희 편집장님, 네. 지금 수사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최초로 이상거래라고 판정을 한 곳은 사실은 FIU보다는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하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죠. 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근에 이제 본인들의 고객이겠죠. 네. 김남국 의원의 이 거래 상황이 뭔가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좀 넘어섰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자료를 FIU에다가 넘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FIU는 또 FIU 나름대로 이상거래, FIU는 왜냐면 돈 세탁이나 아니면 내부자 거래나 아니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돈의 흐름을 따지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거래라고 분류를 해서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 의뢰를 했다. 네네. 근데 당초에는 조선일보 5월 5일자 보도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 네. 형사 6부 반부패 수사팀이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팀에서 작년 언젠가 네. 하여튼 수사 의뢰를 받아서 지금까지 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거의 명확해 보이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면서 예. 소명을 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명했다는 사실은 어딘가가 수사를 하고 뭔가 혐의점을 두고 김남국 의원한테 질문을 했다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원이 한번 기각을 했던 걸로 지금 또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FIU가 이상거래 증거가 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모든 이상거래가 다 불법행위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통보된 자료들을 기준으로 불법 혐의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좌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예. 기각을 됐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계좌로 전환하는 부분은 좌절됐던 부분도 분명히 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계좌에 대해서 추적하는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준해서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사실상 압수수색이나 특히 계좌 추적과 같은 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영장이 기각됐던 것은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처럼 본인이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투명하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이요. 근데 의혹이 계속 제기된 거는 뭐냐면 이분이 자꾸 말이 바뀌는 겁니다. 지난해 1, 2월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위믹스 코인 80만 개 정도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뭐 한때는 이게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뭐 최고 한 60억 원 정도까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전략 인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지금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명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해명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해명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작년 12월에 조선일보가 아마 이 문제를 알고 있었나 봐요. 통화를 했어요. 김남국 의원하고. 2017년 4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었는데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최초 통화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코인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근데 지난 5일에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실명으로 거래했고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건 오늘 낸 입장문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일에는 김남국 의원실에서 근데 이 코인 중에 일부만 현금화했다. 일부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KBS와 통화했을 때 김남국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현금화했고 나머지는 다 또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죠. 바꿔타기를 했다는 거고. 지난 7일에는 뭐라 그랬냐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이 한 건데요. 위믹스 코인 현금화하지 않았다.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 이체한 것하고 코인을 바꾼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코인 60억, 최고 60억 정도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조금씩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 해명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과연 최초에 어떠한 돈으로 코인을 했는가 하는 점을 이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오는 해명마다 보면은 네. 약간씩 그 말이 다르고 또 그 해명을 뜯어다 보면은 또 그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예. 오히려 국민들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초에 이 조선일보 통화에서 2017년 40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했었다 했을 때의 그 최초 금액, 뭐 2016년부터 코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났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작년 12월에는 코인을 전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이번에는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바꿔서 예. 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명이 바뀌면서 네. 김남국 의원이 과연 진실되게 국민에게 소명을 하는 것인가 하는 네. 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지금 주식 매도 금액을 가지고 코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본인이 오늘 밝힌 주식 매도 그 금액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금액이 재산 신고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과연 이 해명이 맞는 것인가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의원실에서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재산 신고 때 이 현금화됐던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일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나 의원실에서 해명하는 것들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을 어떻게 샀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뭐 자료까지 했고 은행에서 이체되는 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대금 9억 원 정도가 쓰였는데 이 돈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LG 디스플레이죠. 그 주식을 판 9억 원을 가지고 가상화폐에 한 달 간격으로 주식을 팔자마자 그 다음 한 달 안에 전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입장문입니다. 자, 여기에 좀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저희들이요, 이 재산 신고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재산 신고한 내용을 보면 예금이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거래를 했으니까 2022년에 신고한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게 2021년에 예금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예금을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를 팔았다고 그랬죠. 이 돈이 9억입니다. 이게 1,000원 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서 9억 4천입니다. 9억 4천. 9억 4천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예금으로 위에 보시면 지금 이건 주식을 판매한 부분이고요. 밑부분을 보여주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재산이 이게 늘어난 거예요. 예금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게 10억 원 정도가 예금이 늘어났다고 지금 신고를 했어요. 이 돈이 이유가 뭐냐? 보유 주식을 판 돈, 그리고 급여를 모아서 예금이 늘어났다고 2021년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2022년에 관보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해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억 원을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초기 자금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예금 내용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절 없어요. 은행이 보면은 K뱅크라는 데가, 여기 보면 K뱅크라는 데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여기는 지금 74,000원 남아있어요. 74,000원.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이 있던 게 만약에 K뱅크로 옮겨갔다면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다르기 때문에 이 10억 원 증가된 부분, 또 9억 원 판 부분,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로 갔다면 여기 예금은 없어야 되는 거죠. 2021년에 이미 한 달 사이에 다 팔고 그 돈을 다 거래소로 옮겼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금 변화가 없어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 해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2022년에 그럼 예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보면 11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있는데 줍니다. 어떻게 줍냐 하면 여기 보면 오피스텔하고 사무실을 한 8억 원 정도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에 2022년에 신고했던 11억 원 정도의 예금이 빠지긴 빠지는데 4억 정도로 빠지는데 그건 오피스텔 전세 자금으로 빠진 거지 이게 다른 은행으로 갔다든지 뭐 투자거래소로 갔다든지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판 9억 원의 돈은 2022년 신고 때, 2023년 신고 때도 여전히 같은 흐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근데 김남국 의원은 이 돈 가지고 코인을 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코인을 샀으면 예. 사실 코인 산 그 부분은 재산 등록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돈이니까. 그런데 저걸 했다면 그건 코인으로 신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예. 또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신고한 그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면 그거는 표시에 이거는 그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으로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금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팔아서 그 코인을 샀다는 위믹스를 샀다는 그 9억여 원은 어디에도 지금 재산 공개는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재산 공개 그러면 9억 원이 사라지면 예금이 9억 얼마가 줄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샀냐? 본인은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판 돈으로 샀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공식 기록에는 전혀 9억 얼마가 줄어든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또 다른 9억 원이 뭐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예.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뭐 내일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9억이라고 한다면 네. 저 돈이 움직이면 그거는 뭐 저 코인을 사는데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재산에서 줄었어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그건 재산 공개 나왔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게 2021년과 2022년 재산 공개 내용에서 예. 흔적이 없다. 글쎄요. 그 9억은 뭐냐 도대체 네.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9억 원의 이 주식 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그 9억 원은 재산 신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이상한 거거든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오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다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얘기하는 위믹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네네. 판매를 얼마를 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공개할 대상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지금처럼 예금 자체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상당히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위믹스가 매우 많이 오른 상황 때문에 예. 그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 김남국 의원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소량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내용이 갑작스럽게 코인 시장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코인 내부에 있는 주식 거래 시장만 다른 방식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그러니까 국민적인 정서상은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특별한 정보를 얻은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재산 신고 내역과 네. 그다음에 코인을 통해서 얻은 이득을 따지고 보면 예. 상당히 많은 가상화폐가 올랐다는 것밖에는 예, 예. 달리 설명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남국 의원이 빨리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본인이 얼마를 들여서 코인을 샀는데 이게 얼마가 됐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9억 원을 투자했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그 돈을 그대로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은 재산 신고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다른 9억 원이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게 지금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오늘 급하게 해명하느라 네. 완전히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법적인 조치한다는데 마음대로 하시고요. 2021년에 재산 신고한 거 보면 11억 8,100만 원이에요. 예. 한 해가 지나서 2022년에 12억 7천만 원으로 네. 약 1억가량 재산이 더 늘어요. 예. 이거야 국회의원 세비를 딴 데 안 쓰고 본인 뭐 축제하는데 다 썼다고 친다 하더라도 9억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 재산 신고 같은 경우는 20년 연말에 하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여전히 11억 8천이 남아있다 치더라도 김남국 의원 오늘 해명 들은 대로 네. 그해 3월에 이제 그해 1월에 전량 매도해서 2, 3월에 9억을 가상화폐로 투자했으면 예. 재산 신고상 9억은 쏙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021년 대비 22년 신고할 때는 9억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네. 그럼 1억 정도는 월급으로 더했다 해도 예. 재산이 8억 줄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1억이 늘었고 9억은 그대로예요. 예. 그럼 대체 이 9억, 투자했다는 9억은 어디서 난 돈이냐? 네. 그걸 우리가 묻고 있는 거고 예.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매도한 9억이라고 하지만 그 9억은 앞서 TV조선이 입수한 재산 신고 내역에 나온 것처럼 고스란히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21년도, 22년도 그리고 올해 재산 신고까지 다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 유령 9억이 나타나서 투자한 게 아니면 예. 이거 해명 완전히 잘못한 것이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은 과거 2017년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지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고요. 폭락을 거의 한 70% 하더라고요. 코인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그 당시에는 코인으로 망했었고요. 지금. 전세 자금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 전세 자금을 이제 주식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좀 벌었었죠. 예, 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했다. 뭐 이해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돈은 안 줄고 코인 사는데 9억을 썼다 그러는데 그럼 9억이 어디서 도대체 났는지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승희 변호사,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계속해서 그 소명이 안 맞는다는 것이 최초에 도대체 어떤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가 하는 점을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사실상 이게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벌을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를 처음부터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그걸 떠나서라도 이 주식 투자 금액을 다시 코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도 좀 맞지가 않아서 예.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시장은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요. 또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위믹스라는 코인 자체도 상당히 그 코인계에서는 그 사실은 작전주, 그러니까 뭐 김치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로서 한 회사가 자신들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코인 거래 금액을 조작한 다음에 자신들의만 이득을 얻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서 실제로 상장 폐지까지 됐다가 다시 돌아온 금액인데 왜 하필이면 김남국 의원이 그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좀 이상하다.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나온 해명 중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9억 원을 투자했다 그걸 다시 빼가지고 코인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금액도 맞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김 의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뭐 대선 자금으로 혹시 돈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대선 기간 동안 전체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건 44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 트래블 룰 그러니까 누가 이 코인을 사는지를 실명으로 거래할 수 해야 하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서 현금한 거 이게 논란 아니냐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실명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9억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뭐 한때 뭐 60억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9억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뭐 보험, 증권, 뭐 부동산, 전세권 이렇게 다 합치면 자신의 재산은 지금 21억 원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1억 원이요. 21억 원. 이것도 좀 늘어난 거예요, 상당히. 그죠? 아니 가장 최근에 재산 공개한 게 15억 원 남짓 되잖아요. 근데 지금 21억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15억 원 남짓 되는 거에 거기다가 9억을 더하면 24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것도 계산이 좀 잘 맞질 않아요. 6억 정도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게 9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코인으로. 그렇다면 저것도 계산은 잘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대목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 나온 자료만 가지고 보면 아까 김종욱 교수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뭐 9억 8천 정도를 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 6천만 원 정도의 위믹스 80만 개를 샀다. 그랬더니 사자마자 그게 뭐 몇백 배가 뛰어 올랐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 맞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려면 오늘 입장문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산 걸 가지고 위믹스에 다 투자했다. 이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죠. 산 거의 일부를 가지고 뭐 거기다가 넣어서 이게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를 판 걸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위믹스 80만 개를 샀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로 그러면 그 9억 원이 재산 공개에서 어디에서도 지금 9억 원의 흔적이 없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어떤 9억 원으로 그걸 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 종목에 그렇게 9억 원씩 들어가면서 80만 개 살 정도면은 뭔가 굉장히 뭐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의문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죠. 이게 뭔가 알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밖에. 9억 원 한꺼번에 넣는다는 그 참. 아니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9억이라고 따지면 6배 올라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9억을 다 투자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믹스가 올라간 그 떡상했다고 얘기되는데 올라간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여기다 10억을 투자해서 6배밖에 안 벌었다는 얘기인데 위믹스가 올라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좀 그렇다면 이 금액을 다 투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이 저희 국민 정서상 너무나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피해가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코인이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본인이 명확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이 없게 되는 건데 9억을 넣어서 따지고 보면 10배 늘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면 9억을 해서 코인을 했는데 10배가 늘었다고 얘기하면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거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될 문제인데 저렇게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내부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이유라도 마찬가지로 김한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해당 금액을 이렇게 얘기해요. 해당 금액의 일부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당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9억 8,574만 원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80만 주 샀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김종욱 교수 이야기하시듯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부분. 왜냐? 그동안 너무 서민적이고 검소한 청년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김남국 의원에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뭐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변호사 시절 모습들과 김남국 의원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보시죠. 원래 뭐 좋아하세요? 저요? 그냥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 면은. 다 라면 먹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뭐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 그냥 다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저희 죄송해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 5만 준 원, 거고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이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아니, 이거 이제 민주당도 루이북동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민주당 이미지가 네. 너무 검소만 하고 막 청렴하고 이제 그런 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막 가방은 막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컨셉 버려야 돼요. 그 설정이다. 예, 자 한동안 일부 정치인들 구멍난 운동화, 찢어진 구두, 그리고 뒤축 다른 뭐 신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 그리고 한 분은 뭐 가방 다 낡은 거 들고 출근하시면서 이 자랑하듯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럴 법도 하지 않은 분인데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우리도 뭐 명품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청렴하고 검소한 거 다 필요 없다. 솔직히 있는 대로 하자. 그런 컨셉 버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곤란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매일 라면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김남국 의원이 하신 말씀 본인 스스로에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집은 30억, 40억 살면서 낡은 가방 이런 컨셉 버려야 한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방송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질문하겠죠. 가상화폐는 몇십억씩 들고 있으면서 낡은 3만 원짜리 운동화 자랑하고 뭐 차 오래 타고 안 바꾼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 386의 낡은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구태 이미지 정치의 이 답습 아니냐라는 질문을 김남국 의원에게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특히나 더 거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가난까지도 자기 정치의 이미지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산이 저렇게 많은데 낡은 엄지발가락 구멍 뚫린 운동화 신는 거 이게 빈곤 포르노죠. 장경태 의원이 한 달에 바깥 50만 원 택도 없다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정작 자기 선거할 때는 반지하 월세 산다고 자랑하고 홍보하는 거 그게 빈곤 포르노죠. 정작 자기들이 빈곤 포르노를 하면서 어려운 아이 돕겠다고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것에 대해서는 막말하고 비판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누가 빈곤 포르노를 찍고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빈곤 포르노를 찍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분노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김 의원이 뭐 일부 뭐 가난하다는 그 컨셉을 잡아서 후원금을 좀 달라 이런 영상도 찍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던지 한번 보시죠. 김남국 네,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요?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1,000만 원만 써주십시오. 어떻게? 호수 한번 하세요. 저쪽 보고. 저쪽에 카메라가 있는 건가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올해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만하고 예. 상품 주시죠 빨리.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점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 많아요. 상품 주십시오 이게. 한번 주십시오. 예, 뭐 좀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배신감 느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산이 수십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청년 정치인 후원금 받기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려고 했던 영상, 저기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진짜 서민들 200, 300 받으면서 후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댓글도 달았다고 합니다. 호텔 가서 잔 적 없고 모텔 사용한다, 보좌진과 같이 잤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검 절약하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좀 위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신다는 부분도 당연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정치인 김남국 의원이 지어야 되는 또 정치적인 부담, 또 정치적인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오늘 나왔던 해명 자료 중에 앞서서도 계속 패널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 또는 완결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뭐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돈을 입금한 내역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인 위믹스하고의 연결고리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위믹스를 몇 개를 샀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명할 지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것 자체를 또 안 좋은 눈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그런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온 해명 자료에 더해서 이 위믹스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샀는지 그리고 얼마가 되었는지까지도 분명하게 해명을 하는 것, 그게 국민들께 또 자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요.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또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거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김남국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고위직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청렴한 국회의원, 청렴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정말 북한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더 강력하고 센 정책이 저는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뭐 김남국 의원도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만 대장경과 비슷하게 조국 전 장관의 말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국만 대장경 뭐 이런 또 비꼬는 말도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남국 의원 평생 짠돌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20년 된 안경 쓰고요. 차 아버지가 타시던 거 24만 킬로까지 물려받아서 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검 절약이 생활에 배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정말 김남국 의원이 검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트어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이제 코인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코인은 이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 뭐 국회의원들도 다 아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장경태 의원 코인은 뭐 신고 대상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또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이건 입법 미비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재산이라는 것이 다양화되고 그 다양화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신고 그 누락이 된 것뿐이지 이것을 꼭 신고하지 말아야 되는 재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김남국, 장경태 이분들은 다 청년 정치를 지금 표방하면서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더욱이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새로운 자산 형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것도 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뭐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자산도 아니니까 이게 돈을 뭐 어떻게 갔든지 간에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우리 헌법 46조에 이게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한테 제기된 문제들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어떤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80만 개라는 코인을 샀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그 종목에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이거 그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득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식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김남국 의원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지금 본인은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번 돈인데 뭐가 그 두려워서 이걸 재산 신고를 안 합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재산을 잘 재테크해가지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해서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너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또 숨겼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기 돈으로 정치를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나 돈 없으니까 돈 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옆에서 정청래 의원은 돈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남의 돈 갖다가 꼭 정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간단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80만 개의 코인을 얼마에 샀다가 팔았다. 이 간단한 대답을 왜 하지 않고 무슨 200자짜리 8페이지 정도의 그 입장문 내고 오늘은 뭐 계좌까지 냈던데 거기에 보면 얼마를 주고 어떻게 샀다는 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거고 변호사지 않습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변호사답게 그거 답변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변호사 업무를 했던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김남국 의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명이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 그렇죠? 그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해명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하는 거래소하고 FIU는 이걸 이상거래라고 얘기를 했을까? 지금처럼 얘기하면 이상거래인 게 전혀 없어요. 저희가 보면 김남국 의원 해명 보면 뭐 9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다 외에는 이상거래가 없어요. 거래 그 계좌만 쭉 들여다보면 없는데 그러면 FIU라는 데가 그러면 과연 이상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판정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보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설명하지 않은 뭔가 이상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희는 믿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예금 계좌에 돈이 있는 부분은 그냥 자료 쭉 그 발부받으면 그게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될 거니까 얼마 있는지 다 나오니까 그냥 될 겁니다. 그런데 그 9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그대로 예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 화폐거래소에는 그럼 어떤 돈이 갔는지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본인은 그 돈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 예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김남국 의원이 또 해명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릴 텐데 자, 김 의원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한 장관이 배우다 이런 뜻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누가 코인 사라고 그랬냐.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기관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 한 장관과 뭐 법사위에서 굉장히 많이 충돌했었죠. 한번 보시죠.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화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검사 2명이 검사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렇게 압수수색을 사람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압수수색 영장을 막지 않았으니까요. 제 질이나 좀 막지 마세요. 아니 저기 막는 거 화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자, 김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요, 정치 생명, 전 재산 다 걸겠다, 진실 게임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김의겸 의원에게 이야기했던 건 아마 빗댄 것 같은데, 자, 김종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결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FIU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에는 여기다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의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확증이 안 된 거니까 그럼 이런 논리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작품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3만 개의 녹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특정 언론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녹음을 내용을 갖다 공개를 했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내용도 공개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정근 씨랑 이정근 씨 변호인 측과 검찰밖에 없는데 그럼 검찰 아니겠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김재원, 태용 이 두 최고위원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쭉 불거져 나왔는데 FIU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FIU거나 아니면 검찰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소위 이 내용 자체가 검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싸움 자체가 이상하게 가니까 핵심은 김남국 의원은 소위 국민들이 아니면 언론에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번 본인이 법원인 것처럼 판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둘 다 좀 제가 볼 때는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싸운다고 분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김남국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해명이 나 걸 테니까 당신도 모두 다 걸어라 하는 도박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의원이 과연 의원으로서의 그런 자세나 태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검찰에 대한 점쳤던 수사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흘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기자 취재는 작년부터 취재가 돼가지고 작년에도 이미 그 김남국 의원한테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동훈 장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 여론전을 형성해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이게 지금 청년 정치의 표본이라고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준 김남국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청년 정치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될 수준의 문제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너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의원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만 선거 몇 번 치를 만한 돈을 벌었다 코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프로그래머로서 자동으로 돈 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수치 올라가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그게 현물화됐을 때도 가치가 좀 어느 정도 꽤 있겠군요. 예, 그렇죠. 자동 투자했어요. 제가 프로그램 짠 거라서. 이거 최소한 이 정도면 억대인데. 알겠어. 10억대는 안 넘어가죠? 뭐야? 10억대 넘어가요? 지금 설마? 아니요. 10억대 안 넘어가죠. 자, 선거 3번 치를 만큼 돈 벌었다 그랬어요. 여기 10억 안 넘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프로그램 짜서 이제 자동으로 아마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서 이렇게 돈 번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이 벌면 자랑이고 자신이 하면 안 되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장혜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문제가 되면 김남국이든 이준석이든 다 잡아가고 다 수사해야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번 거 지켜줘야 되고 김남국 의원이 번 거 비판하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못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예를 끌고 들어오는 게 조금 적합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 전 대표도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치고 예.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산 신고했는데 만에 하나 이 자금 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면 그건 문제 제기해야죠. 네.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재산 등록하는 법안을 우리가 발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먼저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건 뜬금없이 언론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 거래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 될 사안이 애초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누가 되었건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 토지나 뭔가 투자를 했는데 과하게 이득을 받고 그 과정에서 뭐 내부자 네. 정보 이용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다 수사하고 다 국민들 앞에 예. 검증을 받아야죠. 자, 그리고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건 이해 충돌 때문에 또 논란이 됩니다. 본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사인을 했어요. 공동 발의를 했고요. 또 이 나중에 다른 법안, 유사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게 이게 개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면서 또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결정적인 차이. 네. 그거는 FIU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예, 차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입니다. 네. 그거는 뭐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선거 3번 치를 정도라고 네. 하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치르고 나서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을 곱하기 3 해보면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예, 예. 대략 한 5억 안팎 정도를 번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해 충돌 얘기입니다. 본인이 2021년 7월에 발의한 내용 중에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 9명하고 공동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2022년 1월부터 원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득이 생기면 과세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걸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때 본인은 보니까 뭐 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불참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발의해놓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이듬해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또다시 예. 국회 본회의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2년 유예하는 거예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근데 거기에는 본인이 찬성했더군요. 네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발의한 것도 문제고 예. 발의할 때는 또 당시 청년 투자 계층의 뭐 문제, 어려움 이런 거를 구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상 그 법안을 표결할 때는 본인은 참석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년 유예하는 법안에는 참석하지도 않았고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찬성을 했어요. 저기 예. 지금 나오잖아요. 네. 찬성을 했으면 이게 전후 좌우가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경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 본인이 뭔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요, 정의당에서도 해명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보시죠. 60억 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 개인이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공직자의 윤리를 지킨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해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해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의를 했다라고 알려진 시점은 2021년도 5월, 7월 이쯤이라고 하고 실제로 표결에 참여했던 건 이제 작년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당시 그 시점에 결국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시점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소유자로서 보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거나 또는 표결에 참가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본다면 이해 충돌에 관한 어떤 의혹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시기를 그 관련된 법 조항을 가지고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시는데 물론 법적인 해명의 자체는 분명히 유효하고 인정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문제되는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국민적인 법 감정에서 이 사안들이 처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네. 본인이 당시에 뭐 찬성표를 던지던 당시에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면 국민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발의했던 법에는 이제 그때 불참을 했었고 이제 그다음 소득세 관련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자산으로 이제 돈을 번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좀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뭐 정보 공개 대상 아니다, 자세히 말 못한다, 보유했다 안 했다 말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서 돈 9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은 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돈 봉투 의혹 계속 지금 불거지는 상황인데다가 여기다가 코인까지 가세가 되면서 더 힘들어졌는데 자, 민주당 얘기 한번 보시죠.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당에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당 차원의 조사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사죠. 소명을 듣는다는 게 자료 제출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요. 그 김남국 의원님이 그 한동훈 장관이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FIU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특정 언론에 나가서 이제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혹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기사에서 보면 거액을 인출하고 난 이후에 그게 뭐 대선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출이 아니라 이체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쓰려면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440만 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440만 원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설마 연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당 차원 조사 좀 하자 이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에게 네. 사실대로 알리는 게 전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빠르게 국민들의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공동 발의한 부분들을 회피한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안으로 나왔던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를 들면 여야가 거의 합의한 내용들이었어요. 예. 2021년도 김주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해달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280명 정도가 투표해서 230명 정도가 합의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왜 주식하고 다르게 과세하느냐. 네, 네. 왜 그 20, 30대가 주로 투자하는 코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예. 때문에 말씀은 지금 핵심적인 문제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억이라고 하는 부분과 네. 관련해서 본인이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위믹스 80만 개를 본인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에 그 LG 디스플레이를 팔아가지고 9억을 받아서 지금 위믹스 80만 개를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해명해 보면은 여러 종목을 뭐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80만 개 정도라는 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만 개에 대해서 예. 그 당시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위믹스 가격과 80만 개를 곱해 보면은 네. 이게 금액이 뭐 최고가는 10,000원인데 그럼 80만 개 곱하면은 지금 이게 8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저점이 4,900원, 5,000원 치면은 이게 40억 원이 되는 건데 애초에 이 80만 개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도 이 금액적으로 보면은 40억에서 80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 9억과 그 본인이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받은 주식 9억과 그리고 이 그 위믹스 80만 개의
80억, 40억 사이의 금액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그 시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전혀 해명이 맞지 않아서 이 민주당에서 뭐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뭐 본인들의 돈 봉투도 파악을 못하는 판에 뭐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파악할 네. 것인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저런 태도도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게요. 위믹스 코인이 한번 상장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장 폐지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과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위믹스라는 곳 위메이드에서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이 유통되어서 폐지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코인 유통된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샀다면 상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9억 어디서 났냐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은 해명할 때도 어떤 걸 샀다는 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샀다가 좀 이게 안 좋아서 다른 걸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위믹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위믹스를 뭐 샀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기시다 일본 총리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자, 한일 정상 이 공식 환영식과 회담, 친교 만찬 등을 하면서 밀착 행보를 펼쳤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국 선전과 호국 경영에 대하여 경애.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자,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나오셨는데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뭐 12년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셔틀 외교로서 방문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한일 관계가 이제 개선되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국 지도자 간의 친교 그리고 사모님들 간의 또 친교가 이루어졌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일 간의 협력 사안,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 그리고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에 관해서 합의를 봤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게 아마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私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この政府の立場は今後も揺るぎません。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先ほど申し上げた、当時、この厳しい環境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という言葉、これは
この言葉の、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が、この言葉は、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네. 자, 기시다 총리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해석들은 또 엇갈립니다. 자, 이 시장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서 표명했었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표현은 나오진 않았고요. 예.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개인의 감정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본 총리의 자발적인 발언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총리라고 하는 공인이 어떠한 정치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단어를 언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점은 그나마 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패턴들이 있죠. 네. 늘 대개 보면 비슷한 문구를 만들어내요. 예. 뭐 거의 없는 듯한. 그래서 뭐 과거 뭐 통석의 여민이 이제 통절한 반성, 네.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는 지난번에 이제 결국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와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기대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 기시다 총리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기시다 총리가 주류는 아니에요. 이제 다수파가 아니라는 측면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 같은 걸 고려한다면 아마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기대에 100% 만족하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일본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했을 때보다는 적어도 1, 2보 전진한 거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또 충족하지 못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일선 기자들이 자꾸 한일 이 셔틀 외교를 하면 과거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금 만들어 가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일단락 짓고 미래로 나아가자.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참배는 처음이고 일본 총리 공식 참배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기시다 총리가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이다, 일본의 다른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장님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을 사실 한국 측에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이것을 꺼냈고요. 그것은 바로 한일 당시 피폭자들이 또 강제징용으로 갔던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분들에 대한 공동 참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하나의 사죄, 간접적이지만 사죄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부치 전 총리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일정을 잡아서 간 게 아니라 갔다가 우리 원폭 피해자 분들이 있다는 거, 한국인 위령비가 있다는 거 듣고 이제 잠깐 들렸던 거고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총리가 참배하는 거라서 첫 번째 이제 공식 참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징용 가셨던 분,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도 여기서 좀 사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에 대한 총리의 마음이랄까, 일본의 이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뭐 원법 피해자 위령비에 대해서 참배하는 걸 누가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핵심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소위 일본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인가의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정부가 반컵을 채웠으면 반컵을 채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물 한 방울 던져놓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왜 문제냐면 여기는 아베 다마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아베 다마에 뭐가 있었냐면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 지배 책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들이 이게 없다고 얘기했고요. 일본군 성노예제도 부정을 한 상황이에요. 또 두 번째는 소위 지금 있는 예를 들면 강제징용에 관련해서 2020년 스가 정부가 가기 결정으로 이걸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엇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감정적으로 예를 들면 동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사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수준에서의 얘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반컵을 채울 수 있는 거냐. 네. 반컵을 채울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현 정부는 미래를 보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예. 이 예를 들면 전쟁에 관한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상대방 국가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침략을 했을 때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노사이드, 집단 살해 같은 경우도 이건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국제법적인 아주 준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놔두고 그냥 미래로 가자? 가기 어렵죠. 민주당 입장에서나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다 좀 진일보된 어떤 입장들을 일본이 어떤 기시다 총리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내각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예. 자, 일본이 사과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 실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사실은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일본의 불법성 측면은 1910년도에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불법적이라고 보는데 일본은 이제 합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 우리의 대법원 판결도 불법성에 기초한 강제징용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게 합법적인 상태에서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사실은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그러한 일본 내 그런 해석상에서 입장을 나타낸 거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마음속에서 사죄라든가 여러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일 간의 어떠한 이 불법성, 합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 우월한 위치에서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 앞으로 이제 그냥 미래를 향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한일 간의 그 연대랄까요, 같이 공조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진전을 이룬 거는 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에 관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한 물 어떻게 할 거냐, 방류 문제인데요. 한국의 사찰단, 시찰단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보시죠.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韓国の方々に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今月、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及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네, 자, 방류수 어떻게 할 거냐. 일본 총리 입장은 한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 주는 거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IAEA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보고서가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은 됩니다. 그럼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찜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시찰하면 뭔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한국하고 일본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이미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제 한국 정부 시찰단을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아까 기시다 총리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국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측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정말 그 무서운 그런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이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시찰단이 갔을 때도 뭐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아마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마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 보실 때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한다는 것인데 시찰은 말 그대로 가서 보고 오는 것에 불과할 그런 우려가 있지요. 시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또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또 연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검증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좀 조속하게 성급하게 시찰단을 마련하고 23일에 바로 시찰단을 보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것에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AEA도 보면 한국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들어가 있고 11개국에서 지금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제3국에 대해서는 일절 일본이 시찰이든 뭐든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했다는 거. 근데 이게 명분일 수도 있는데 실효성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찰단이 이제 가가지고 사실은 IAEA 검증단이 있잖아요. 검증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그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IAEA가 그동안에 몇 번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현 단계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찰단이 가서 그 IAEA 검증단에 있는 한국인하고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도쿄전력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시찰단이 다 전문가로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접근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 11개국이 지금 IAEA 검증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만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만도 한번 시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만도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한일 정상은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했던 핵 협의 그룹 거기에 일본도 이제 참여할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오늘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서 반도체와 같은 이 첨단 산업 분야 경제협력 확대에도 합의를 했고요. 의견을 모았고 민간 교류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동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부족한 점은 있어 보이지만 다시금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